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2월 17일 토요일입니다. 네. 이제 휴일이 시작됐죠.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역계약의 성립 요건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계약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계약이라는 거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당사자 간의 합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무역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한 성립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역계약의 그 일생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사람의 일생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죠. 사람의 일생도 사람이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영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계약이라는 것도 계약이 탄생을 하고,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계약을 성립시키고, 그 다음에 그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가 이행을 하는 거죠.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셀러 입장에서는 제품을 인도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바이어의 입장에서는요. 첫 번째는 제품을 인수를 해야만 되는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인수한 대가로 대금을 결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셀러 입장에서는 제품을 반드시 인도를 해줘야지 인도를 안 해주면 그것 자체가 아주 중대한 계약의 위반이다라는 거예요. 내 물건인데 뭐, 아이고, 내 맘이지 뭐. 안 주면 그만이지 뭐. 그까지 그 계약이 뭐라고. 아니에요. 계약을 체결하면 본질적인 의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바이어 입장에서는 계약을 했으면 물건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안 돼요. 아, 싫어. 나 인수 거부할 거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법적 책임을 져야 돼요. 그쵸? 법적 책임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너 왜 안 받아? 클레임을 제기하면, 예,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뭐 법에 의해서 그쵸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그쵸 그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그 다음에 대금을 결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하면 셀러 입장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물건을 줘야 되고 바이 입장에서는 반드시 물건을 받고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 계약은 이제 종료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건 주고 돈 주고 하면 계약은 이제 종료가 된다. 근데 물론 그런 일은 있죠. 중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소송을 갔다 판결이 났다 그러면 계약 내용이 이행은 안 됐지만 법원에 의해서 판단이 나거나 아니면 중재로 인해서 판단이 결정이 나게 되면 그때는 계약은 그때도 종료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 필요하냐? 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 당사자 간에 거래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계약이 유효해야 되겠다. 계약의 유효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계약 내용이 충분해야 되겠다. 계약서에 어느 정도의 법에서 정한 요건은 갖춰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3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무역계약은 불료식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이 정해진 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요건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 기지사항이 없는 거는 맞지만 그러나 최소한 이러이러한 내용은 기재가 되어야 돼 라는 거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계약서 그를 이렇게 참고해
보셔도요. 이러한 계약의 충분성과 관련된 요건이 기재가 안 돼 있는 계약서는 없다. 이건 자연스럽게 기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좀 헷갈리시나요? 어렵지 않으시면 헷갈리시죠? 야, 뭐야, 법적 기재사항은 없다고 그랬는데 요건이 있다며? 이건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닐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군인이 되고 싶다. 군인이 되고 싶다.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떠 해야 된다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군인이 되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어때야 된다. 뭐 이런 건 뭐 있지 않겠어요? 뭐 사상이 뭐 건전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건전해야 되는데 사상이 건전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얘기한다. 그건 없지만 어쨌든 건전해야 된다. 기본적인 거는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다시요. 계약의 성립이요. 계약 성립.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 의사에 합치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만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셀러가 됐든 바이어가 됐든 한쪽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 된다. 동의를 해야 된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좀 어렵게 써놨지만 어쨌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계약이 체결되려면 뭐 이런 거잖아요. 개인 간에도 야 어디 여행 가자 그러면 여행 가고자 할 때 친구끼리 여행 가고자 할 때 당연히 한쪽에서 야 어디 여행 갈래? 그다음에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까? 그다음에 가서 어떤 일을 할까? 라고 제안을 하고 상대방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제 합의가 돼야만 여행 가지 않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당사자끼리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가격에 언제까지 제품을 인도해주고 어떻게 대금을 결제하고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에 관해서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합치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당사자 중에 한쪽이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보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거기다가 사인을 하고 이러한 행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걸 보면 교재에는 이렇게 써놓은 거죠. 셀러가 됐든 바이어가 됐든 어쨌든 청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셀러가 청약을 했을 때 바이어가 승낙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바이어가 청약을 하고 셀러가 승낙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때 셀러가 청약을 했다. 셀러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냈다. 그랬을 때 바이어가 승낙하는 거를 이걸 우리는 acceptance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만을 알아가지는 안 되겠죠. 그럼 이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라는 거죠. 셀러가 계약서를 보냈을 때 바이어가 사인해가지고 보내는 거. 이거를 승낙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승낙이라는 거는 동의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 사인해가지고 보내줄 수도 있지만 사인해서 계약서를 보내주지 않고 계약서를 보내야 안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는데 그 대신 이렇게 acceptance letter 아니면 메일을 보낼 때 we hereby accept your contract 이런 식으로 보내도 이것도 승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로는 청약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승낙이라고 얘기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인해가지고 보내주는 게 일반적이고 아니면 메일을 보내도 상관이 없겠다. SNS, 뭐 카톡 보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동의의 의사표시면 있으면 되고 이러한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만 계약은 성립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이어가 청약을 하고 셀러가 승낙을 해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승낙을 이루는 acknowledgement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하는 사람들은 acceptance다, acknowledgement다 이런 거 굳이 알아두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정리해드리면 어쨌든 누군가는 둘 중에 한 사람은
계약서를 보내야 되고 한 사람은 거기에 사인을 해야 되는구나. 그 행위만 가지고도 계약은 성립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인한다는 것 자체는 별일 아니지만 이게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다. 왜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성립돼 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국제무역서나 시험을 보실 분들은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 승낙이라는 단어. 그랬을 때 셀러의 청약에 대한 바이어의 승낙은 acceptance라는 단어를 쓰고 바이어의 청약에 대한 셀러의 승낙은 acknowledg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별 얘기 아니에요. 별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이 법적으로 예, 구속력을 갖는 그러한 증빙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청약이라는 것과 승낙이라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 실무적으로 뭐냐? 계약서를 보내고 사인받고 하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때 승낙이란 단어를 우리는 acceptance 혹은 acknowledgement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약서를 보내놨는데 어느 날 이메일이 들어왔어요. 상대방한테 we hereby accept, we hereby acknowledge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비록 계약서를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이 됐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지척.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래서 꼭, 계약서를 돌려받아야만 계약이 성립된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계약서 보내면 사인 받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 계약서는 안 들어왔는데 이렇게 acknowledge, acceptance 이런 말을 써가지고 메일을 보내올 수도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계약이 유효해야 되겠다. 유효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계약서의 내용 중에 계약서의 조항 중에 이렇게 강행법규에 위배가 되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무역계약은 계약 자유 원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사자끼리 계약서의 내용을 자유스럽게 정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계약자의 원칙에 제한 그래서 강행법규에 위배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지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첫 번째 청약 승낙이라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계약서의 내용 그 조항의 내용들이 강행법규에 위배가 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1번, 2번도 만족해야 되고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계약 내용이 충분해야 되겠다. 이게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없지만 그래서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표시가 돼야 된다. 만약에 물품 매매에 관한 계약이다. 만약에 뭐 라면을 수출하기로 했다. 라면을 수출입하기로 했다. 그러면 수입자는 누구고 수출자는 누구고 당연히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그거 안 쓰면 없겠죠. 계약의 대상. 계약의 대상이 라면이다. 그래서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의사의 표시. 나는 셀러로서 물건을 팔겠다. 의사의 합치. 양 당사자가 사인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거래 내용들.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거래하자.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계약의 성립, 무역계약의 성립 요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한 상식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상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청약 및 승낙이라는 단계가 필요하다. 계약서를 주고 그 다음에 사인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강행법규에 위배가 되면 안 되겠다. 유효해야 되겠다. 법적으로 유효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이러이러한 내용 정도는 기재가 돼야 된다. 당연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나 이거 이제 나중에 이론적으로 또 막 따지고 들면 복잡한 얘기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간단하고 당연한 얘기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청약 승낙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청약 승낙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